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엄청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2%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300선을 또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네,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월 말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000선 처음 넘겼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이제는 6,300선까지 새로 기록을 쓰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조금 찜찜한 게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6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1,200에서 1,3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훨씬 하락 종목들이 우위인 상태인데요. 이럴 때 사실 포모 현상들이 좀 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휘둘리지 않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F와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02% 동시호가 들어갔었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1.97% 하락해서 코스닥 1,188포인트, 코스피는 그래도 강세를 더 유지해냈습니다. 3.67% 상승, 6,307포인트, 6,300을 상회한 상태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오랜만에 좀 그래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14조를 팔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17조 원 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나 개인과 기관이 이끌어간 시장. 기관이라 보고 요즘은 금투, 개인의 매수세다라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이끌어간 개인들의 매수세였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초반의 분위기가 코스피만 너무 좋지 않냐라는 거였는데 다행히 외국인이 여기서 좀 사줬습니다. 4천억 원 가량을 샀는데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들어서기 시작함과 동시에 코스닥도 강세가 시작됐다. 외국인의 매수가 한 코스닥을 함께 올렸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4,039억 원, 여기서도 기관 1,884억 원인데요. 여기서도 다량의 금투가 잡혀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라는 게 좋으면 최고고요. 안 좋을 땐 진짜 안 좋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시 한 번 더 달성하면서 이번에 또 한계를 뛰어넘은 엔비디아입니다. 이 수치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방송이 되진 않더라고요. 지지부진했다, 좀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아니냐 하지만 컨콜에서 꽤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없이도 달린다.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에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혀 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과 루빈을 합쳐서 작년에 제시했던 5천억 달러는 훨씬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한 게 고객 다변화입니다. 자, 특히 CFO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다양한 곳에서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강조했던 거는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러 한두 곳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엄청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공급 중심의 자신감. 사실 이게 해석이 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는데 다음 화면 보면 확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모든 메모리를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올해의 물량을 대부분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의 일부 물량들도 이미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벤토리 이 파란색 선이 재고를 계속해서 메모리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재고를 하다 보니 내는 돈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 재고가 더 쌓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메모리 공급난을 전제해도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인트를 아주 강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 아이온-Q만 실적 발표한 줄 알았는데 서클이 실적 발표를 몰래 했었습니다. 근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유통량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 서클의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자, 서클 덕분에 그동안 좀 또다시 윈터가 오는 것 아니냐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것과 함께 올랐습니다. 사실 작년 생각해 보면은 USDC, USDT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 수급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대장주 움직임 나왔고요. 팩트 파이낸셜도 15.63%, NHN 캐시피도 3.8%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협력.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딜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였습니다. LG 로봇,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 자, 엔비디아 이제 보도 정보 시스템을 들어간다 하면은 이쪽 이 코멘트가 나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요, 캐터필러도 있고, LG전자가 딱 여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LG전자는 이쪽 이제 엔비디아 로보틱스 스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거론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사실 오늘 LG전자를 먼저 들어 올렸다라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도 나름 로봇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LG의 로봇 밸류체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텍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로봇의 눈, 자율주행도 되죠. LG전자, 몸체, 그리고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로봇의 얼굴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 OLED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배터리 들어가니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그룹주들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이노텍이 20%에 마감됐네요. 34만 5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LG전자도 10% 올라갔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다시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95% 올라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LG그룹주들이 좋은 게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을 지분을 갖고 있다는 포인트들도 여기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테크 위주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서 여기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꿈 같았던 5,000선 달성을 해내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 덕에 오늘은 6,300선도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함께 강세를 보여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나마 잘 가도 너무 잘 가는 우리 증시 투자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오늘도 꿈 같은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단 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보면서 이 정도 속도면 S&P 500보다 7,500을 먼저 찍을 수도 있겠다.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S&P 500도 막 8천 얘기하다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S&P 500을 지금 비유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부담을 느낄 정도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런 흔히 말하는 좋은 주가 상승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냐라고 하면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오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증시 초보인 분들이 요즘에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들고 계셔서 네. 오히려 주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수익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보면 IT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쪽에 계속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오늘도 계속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영민 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여전히 뭐 올라가는 건 좋지만 뭐 모두가 좀 누릴 수 있는 장은 아닌 게 좀 아쉬운 건 있죠. 저 여기 상암동 올 때마다 늘 이제 증시가 신고가를 찍는 징크스가 오늘도 좀 계속됐고 저희 요정이세요. 네. 요정식은 좀 큰 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제가 여기 1월 첫 방송할 때 잘하면 설날 전후에서 5,000포인트 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굉장히 이제 그게 무색하게도 엄청난 속도를 좀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 문 대표님께서 제 원고를 가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이제 느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저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한 22, 3년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의 경험, 선입관, 우리 시장에 이럴 리가 없는데 이쯤 되면은 조정 한번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쉬어갈 때가 됐는데 이게 이 어떤 수치나 뭐 어떤 이제 시장의 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쫓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환율, 금리, 거래대금 이런 거 보면은 강세장의 우호적인 지표들은 계속해서 불꽃을 태울 만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요. 오늘 우리 강한커께서도 긴 시간 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저런 수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AI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 그리고 이제 버블론을 잠재울 만한 충분한 요인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뭐 지금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가는 이제 맞아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사 요즘에 네. 저같이 이제 고직분자 뭐 무슨 이사 부장 이런 사람들 말고 요즘에는 대리주임들이 주식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고직군자들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무조건 조정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15만 원 갈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뭐 SK하이닉스 60만 원, 70만 원 갈 때 매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직군자,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 와서 보니까 주식시장은 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뭐 다른 종목 산 게 아니라 제일 세고 강한 거를 쌓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피라미딩을 해가니까 오히려 이제 저 직군자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니야 우리 시장이 그럴 리 없어, 코스피가 이럴 리 없어, 6천원 이렇게 빨리 간다고 무조건 한번 쉬어야 돼. 뭐 이런 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주가는 올라가고 나는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 마음 편한 종목을 찾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은 계속 누워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지지난 출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저는 못해도 6개월 이상은 남았다고 봅니다. 함부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역시 이제 괜히 주도주가 아니죠. 범 AI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은 채워놓고 꼭 붙들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네. 자신의 경험과 선입관과 좀 싸워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정말 탈피해야 프레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다 것 깨야 같아요. 됩니다. 예, 다 깨야지 이런 고점도 더 볼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상당히 또 대표님도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예,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 뭐 합치면 거의 이 바닥 한 50년 넘는 경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도 무섭게 올라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가장 좋은 포인트가 좀 됐던 걸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애프터마켓 더 올라가네요. 8%대로 좀 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9%대로 더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 머니쇼 플러스 시작과 함께 더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자, 먼저 문석인 대표님. 오늘 이 반도체의 상승세 흐름을 좀 어떻게 주 요인을 뭘로 보실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이익 추정도 최근에 또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 어제 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올라갔나?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명확한 핵심 포인트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종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시너지다. 같죠. 그러니까 오늘 소부장이 잘 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 증설 관련 이슈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 쪽은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잘 나올 거야. 근데 보통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보통 세론이 나오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간으로는 조금 이제 뭐 혼조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빠진다라는 걸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시간 쪽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이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엔비디아가 세론이 강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다른가? 근데 사실 많이 다르긴 했죠. 이번에 실적이 진짜 굉장히 잘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볼 때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성적 잘 나와?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가봐. 그럼 과고를 갔어요. 과고 갔어? 그럼 씹어먹었어요. 더 잘하면 계속. 그럼 너 포스텍 한번 가봐. 그럼 포스텍도 갔어요. 왜 이렇게 잘해? 그럼 스탠포드 또 한번 가봐. 이번에 오늘 스탠포드를 간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 쪽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어닝콜이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를 좀 더 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베라루빈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출시를 좀 앞당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 나왔던 이런 저는 한 장의 사진이 되게 눈여겨 보이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HBM3, HBM4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뭐 젠슨 왕은 HBM8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와, HBM이 저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각보다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된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계적으로 또 지금 현재 금융 투자 쪽에서 아무래도 뭐 이게 이 감마 스퀴즈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끌고 나갔다. 이렇게 저는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는 다시 한번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뭐 지난주만 해도 200조도 100조에서 200조 그냥 올라갔고 이번에는 또 3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무도 이익 추정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다. 그 정도로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상승부가 열려 있다는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 있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건 누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잘하면 삼성전자가 TSMC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이제 그 광의 왕이 된 남자를 뭐 몇 N 번째 좀 그 시청을 좀 했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열마지기 가진 자가 열섬 내고 한마지기 가진 자가 한섬 내는 게 이게 차별이요?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지금 TSMC의 시가총액이 한 2,60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한 올해 이제 예상치로 봤을 때는 200조가 좀 넘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200 몇 조까지 한 200조 번다라고 셈치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우선주 합쳐도 1000조 좀 네, 넘- 예. 1000조 좀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비싼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가성비가 더 들거든요. 좋네요. 네, 훨씬 더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마이크론보다 한 3배, 4배 정도의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데 시가총액 지금 조금 뭐 별 차이 안 나요. 100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SK하이닉스가 싸거나 마이크론이 비싸거나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이 비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놓치셨던 분들이 야 이게 이제 기다려가지고 나는 삼성전자 조정받아서 15만 원만 되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살 거야. SK하이닉스 조정받고 80만 원이면 진짜 모든 것을 이제 다 베팅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그 가격이 오면 이미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난 때려 죽여도 이 가격에 못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더라도 사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면 100분할로 분할을 하시더라도 100번을 나눠서 하시더라도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부장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맞아요. 덧붙여서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계속해서 HTS 보고 있는데 저희는 장 마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HTS 보면 상당히 좀 차분합니다. 틱이 안 움직이는데 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틱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와 이렇게 좀 생동감 있는 거는
개정 방송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야. 대표님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애프터마켓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더더욱 좀 조용한 그러니까요. 종목이긴 한데 예. 그런 건 이제 포모가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팀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와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는 게 많은 거고 요즘에 이야기가 하는 건 이게 사실 한 3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엔비디아 오늘이 가장 저가입니다라는 말을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이 저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설마 20만 원 넘겠어? 넘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더 포모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 수급을 또 많이 땡겨가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 포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왠지 조만간 액면분할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최근 들어서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잘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한 번에 또 업사이드 또 있는 부분이라서 확실하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일단은 한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이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고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데 실적 대비 그럼 주가가 많이 올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해서는 지금 여전히 이 정도 포먼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얘기할 때 전력기기 뭐 주가가 10배가 올랐네. 근데 영업이익도 10배가 같이 올랐거든요. 이거 고평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이 그런 식으로 좁히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사실 지금 한번 이익 실현을 조금 해볼까라고 하셨던 분들도 제 주변에 계셨거든요. 근데 두 분 지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문 대표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언제까지 좀 계속 묵혀두는 게 좋은 걸까요? 주변에 20만 원에서 턴 사람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은 목표가를 따로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두시는 거 먹고 제 개인적인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그러니까 약간 이제 피크아웃되는 시기는 저는 3분기라 보거든요.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가격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올려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3분기까지는 일단은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리면 못 합니다. 지금 맞아요. 내리면 웬만해서는 지금 내리면 다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계시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복이구나. 내가 올해 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라고 나 복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저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다. 복이다. 네. 아까 정경민 팀장님은 강세장 6개월 정도 전망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주들도 같이 한 6개월 정도 묵히면 되는 걸까요? 네, 더 가야 되는데? 최소 6개월. 최소? 네, 최소 6개월. 약간 문 대표님하고 약간 궤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제 그 P4, P5 이제 그쪽 그쵸, 투자 증설 얘기 얘기 나오고, 나왔어요. 예,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용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좀 나왔던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뭔가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좀 선제적으로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물량으로 좀 넘겨보자라는 뉘앙스를 저는 좀 풍겼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 가동되기 좀 전에 뭐 이렇게 주식 시장은 그보다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르면은 3분기 아니면 네. 조금 늦으면은 내년 1분기 정도면 속도가 좀 줄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맞아요. 예상인 거고요. 그 뭐 이제 중국에 나오는 이제 그런 뭐 낸드 쪽 뭐 양쯔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이런 쪽에서 뭐 30만 장 웨이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뭐 떨어뜨릴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두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증설 없는 가격 상승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보인 건데 이제 이 물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격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고 물량으로서 이익의 극대화를 더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로 저는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맞아요. 이 반도체의 강세장,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장은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증설 이야기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또 있었던 게 애플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니까 중국으로 좀 공급망 넘겨보겠다라는 뉴스도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나라도 전략을 좀 잘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증설 소식과 함께 오늘 소부장이 날아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상한가도 갔고요. STI,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나비전, 이오테크닉스 모두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민 팀장이 이제 소부장 타임도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월 시장은 확산이 되어도 반도체 내에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 네. 그러니까 오늘이야 이제 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긴 했으면 뭐 배당락을 좀 감안한다면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제 소부장에 드디어 이제 수도꼭지에 물이 좀 틀어졌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동안은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원래는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와서 좀 관심 있는 게 소부장의 장비나 소재보다는 생산하면 할수록 소모가 될 수 있는 부품 쪽에 대해서만 좀 이게 좀 우호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그런 수요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제 수십조 원의 투자금이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소부장한테 한번 타이밍이 좀 온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키 차트라 그럴까요? 예. 그 앵커께서 앞에 그 브리핑 해줬었던 엔비디아의 그 이제 재고량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매출 총이익률이 75%예요. 1,000원을 팔아서 750원을 버는데 재고를 저렇게 혼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으면 심지어 저가 매수한 거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저거 어디서 구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이때부터는 이것도 저의 선입관과 경험과 이런 거에 또 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전공정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HBM의 과점적인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이제 이 두 종목 HBM 본더 관련된 두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단에 들어가는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뭐 이 증설한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튀어오른 종목들이 먼저 선제 반응을 한 거는 이런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네.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리핑을 상당히 또 집중해서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문선희 대표님, 그리고 한미반도체만 살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새 풍문이 워낙 많잖아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만다 이게 단독으로 계속 오니까 주가만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갔던 거는 이건 삼성전자 납품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약간 특히 이제 본더 관련 쪽의 뉴스는 바이오 종목의 임상 관련 결과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진짜 오피셜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이쪽 업계의 우리의 용어로 진실의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좀 밀렸어야 되는데 하나는 또 안 밀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고집을 꺾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HBM3에서 그렇게까지 한미한테 좀 약간 당한 게 있는데 이제 HBM4로 좀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특히 배시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상당히 흔히 말하는 이 본더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지금 TC 본더 쪽에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TC 본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자체는 어차피 증설이 나오면 많이 흔히 말하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전체적인 시각은 삼성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다는 그냥 큰 시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오늘 뒷코너 투자 노하우에는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박준영 자문교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뒤에 나와서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계속 저희가 이어서 해보고요. 일단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가 다시 좀 꿈틀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좀 로봇 대형주들의 각계전투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로봇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자꾸 LG 이름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설 전에 LG 이름이 나왔을 때는 아직 좀 더 봅시다. 로봇 밸류 줄지는 좀 더 봅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시 또 LG전자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젠슨왕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문 대표님, LG전자 이제 로봇주로 좀 봐도 될까요? 제가 LG전자 로봇 관련 피지컬 관련 이야기를 제가 많은 방송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민망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LG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그냥 CES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했고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데 왜 거기에 바퀴를 달았지? 이게 저는 이미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집에서 턱 없는 문턱 없는 넓은 집에서는 사실 바퀴가 맞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부자였겠죠. 근데 제한된 공간에서 계단 또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턱도 있으려면 사실은 휴머노이드는 그 이족 보행을 해야 돼요. 바퀴가 아니라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하기에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가 보기에는 뭐 부족한 게 아닌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쉬운 건 바퀴는 쉽죠. 그렇게 같았으면 다른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들이 다 이족 보행을 안 했겠죠. 이족 보행을 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LG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LG전자는 모르겠는데 LG 이노텍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LG그룹에서 어쨌든 이 피지컬 AI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어쨌든 부품을 납품할 때 뭐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LG 이노텍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또 이제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LG 이노텍이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 그러니까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니까 LG도 하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근데 물론 이거는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LG그룹 내에서 그래도 가장 로보틱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LG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 그룹주 내에서 로봇으로 좀 매력적인 건 LG 이노텍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정경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LG도 사실 그룹주 자체로 보면 로봇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안에서 LG 저는 개인적으로 LG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하고 제가 여기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LG전자는 저는 PBR 1배 자기 자본 28조 정도는 맞춰놓고 시작할 맞아요. 것 같은 생각은 든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LG전자는 뭐 물론 이게 뭐 주가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뭐 멘트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LG전자의 핵심은 모터예요. 에어컨 또 뭐 청소기 세탁기 한평생 모터를 가지고 만든 가전에 들어가는 것들.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뭐 지금 뭐 분기에 매출액 100억도 안 나오는 뭐 1조 몇천억, 3조 몇천억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액추에이터부터 해서 뭐 감속기 그거 다 모터거든요. LG전자가 각 잡고 로봇에 뛰어들면 저 정도 못 이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가전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LG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괜히 이제 엔비디아가 LG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분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현대차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이제 외부적에서 피지컬 AI가 필요한 외부적인 생산에 필요한 거는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가전의 어떤 한정적인 사실 이렇게 뭐 바퀴도 밑에다가 이제 로봇 청소기 깔고 위에 이제 움직이는 걸 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LG전자는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각 잡고 만들 경우에는 저는 무슨 액추에이터고 뭐 무슨 감속기고 그런 회사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팀 LG의 어떤 저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공조 능력, 냉각 능력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뭐 계열사들 쭉 있잖아요. U+도 있고 CNS도 있고 이제 ESS를 가져가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사촌이 하고 있는 전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LG전자가 코스피 100위권 내에서 저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IT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24조 정도 올라왔는데 28조 정도의 자기 자본 정도는 충분히 맞춰놓고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그동안 너무 좀 소외됐지만 젠순항의 그 한 줄 곡이 트리거가 돼서 저는 뭐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이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지금 넥스트레이드도 10%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옛날 그 코로나장의 최고가에는 아직 미달한 주가 수준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어제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고 오늘은 LG 그룹이 움직이다 보니까 묘하게 순환매 차원에서는 로봇 분위기가 다시 좀 오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순환매를 우리가 얼마나 끌고 갈지가 중요한데 문선희 대표님 이제 다음 달에 GTC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로봇주들 맘 편히 지금 가져가도 괜찮은 시기일 것 같아요. 저는 중소형 로봇주는 전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중소형은 아까 팀장님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소형 관련 우리나라 로봇주들을 보면 로봇이 이게 로봇이라고 할 만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실수가 이제 그 워닝홀딩스 그 로보틱스 시연회를 제가 직접 봤던 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이것밖에 안 되면 주가가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저 두산 로보틱스 아시죠? 상장할 때 북치는 것 때문에 로봇 안 되겠다. 네, 저도 그 생각에 제가 우리나라 중소형 로봇주를 안 한 게 저의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형 관련 종목에서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이라면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LG 그룹 내의 밸류 체인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대형주주는 그쵸.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정말 로봇주 랠리 자체가 재개된 건지 사실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협업. 그렇죠.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로봇주 안에서 저희가 좀 포인트 잡아둘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거 위주로 좀 포인트를 잡아두면 좋을까요? 네, 오늘 로봇 상승은 저는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8, 90%는 아까 NG전자 말씀드렸듯이 젠슨왕의 그 한 글귀 그 한 마디가 아니었나 네. 그게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100% 로보틱스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잘 팔고 있는 그런 있고. 상황도 예.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대차 로보틱스 안에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율에 따라서 현대차 혹은 그냥 현대 글로비스 요 안에서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확장을 한다면 저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LG전자 네. 정도까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중소형주의 실체 그리고 실적 밸류 이게 아직 측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우량주, 대형주라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7% 8%씩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대형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이제 팀장님 정도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걸 예상 좀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신입들은 조금 강했다. 네. 신입들은 로봇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신입들은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 이제 이 코스닥에서의 이제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과의 협업도 있고 스토리도 다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곧 실적 시즌 다가오고 사업 보고서 나오면은 조금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라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수급과 어떤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바라보고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그냥 이 가격에도 이제 매수가 나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좀 잘 포장하자면 저는 이제 약간 이성적인 게 좀 작동을 하는 거고 다른 이제 시장의 대응과 적응하는 이제 그런 매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까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본능적인 게 조금 더 수익률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팀장님. 네, 자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클 실적 호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사실 여기가 조금 이성과는 다르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그럼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는 없는 상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서클 테크놀로지 올라가는 거가 가장 직접적인,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단편적인 상승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고 그게 이제 디지털 경제가 재편되고 이렇게 긴 흐름 2년 3년을 보는 그런 흐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의를 갖는 거는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시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이제 어떤 것이 아직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법제화의 어떤 속도감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는 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메카오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압축할 수 있는 요 섹터들이 너무 좀 이제 무겁고 보여주고 있는 이제 현시감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는 정말 비아냥거리는 사람 GPU 갖다 당근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까지 미뤄져 가장 많이 받아갔잖아요, GPU도. 근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뭐 디지털 트윈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없으니 이 성장주들이 성장을 잃고 내수주가 되는 순간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은 높은 밸류를 주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오늘 상승은 다소 좀 단편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카오 사실 오늘 오른 거는 그냥 순환매 차례를 이제 받아서 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좀 일종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나 뭐 다른 종목들, 뭐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들 뭐 장 막판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배당라기를 아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전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주가를 형성시킬 만한 펀더멘탈에 의한 그런 자극이라기보다는 그냥 서클에 의해서 약간 이제 매칭이 되는 페어링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좀 강세가 나온 게 아닌가. 물론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파악되는 바로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스테이블코인 처음 접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재료 보면은 오늘 같은 재료예요. 서클 급등하고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올라갔던 흐름이 더 많았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또 이제 서클도 오늘 시작으로 또 상승 랠리를 펼치면 뭐 같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 그 정책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결국 대표님 이게 지금 발행 주체가 누구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면 뭐 불확실성은 충분히 해소되고 또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테마 말고는 좀 쉽지 않다. 뭐 저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미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원화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게 일단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럼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달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리나가 이쁘니까 그럼 카리나가 쓰는 화장품을 바르면 내가 이뻐진다. 그럼 화장품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카리나가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꾸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자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원화를 자꾸만 갖다 붙인다. 네. 그게 아니라는 점 맞아요.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테마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USDC, USDT,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잘 되는 것 달러 기반이기 때문이다. 원화로 봤을 때 뭐 이게 기축 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게 일단은 쉽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오늘 코인 시장이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냥 잠깐 분위기 잠깐 전환됐다? 네, 저도 그냥 그러니까 서클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 자체나 코인 시장에 뭔가 상승을 이끌 만한 건 없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은 3월 그러니까 케빈 호시 그 청문회가 끝나서 결국은 케빈 호시가 내가 매파가 아니야라는 걸 그렇죠. 커밍아웃 하고 나면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외를 안 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나? 지금 진입은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이 기업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이게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을 빵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상승을 하고 버팁니다.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에 좀 많이 있어요. 예. 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와서 또 다른 그런 재료를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뭐 두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물론 오.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하나 좀 골라봤고 아까 전공정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의 밸류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로보틱스 그 오, 안에서 이제 오. 한번 선택을 해봤고 이제 법안 관련돼서도 이제 연결이 있는 종목이고요. 하나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SNS텍 하고요. 또 그쵸. 하나는 현대제철 이렇게 좀 생각을 제철이요? 해봤어요. 네. 그래서 현대제철은 좀 의아하실 분도 근데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 조용히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한번 보시면 저도 지난주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언제 이게 이렇게 올라왔지? 뭐 때문에 올라왔지? 계속해서 올라갈 재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둘이 이제 같은 물론 이제 세아 쪽에는 이제 스페이스 X와의 연동성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이 철강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잉 생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필요한 소요량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견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안정화가 되느냐는 중요한데 이게 이제 관세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232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중국의 철강이 외부로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막아 유럽도 이제 거기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일본제철이라는 일본 회사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US 스틸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직접 진출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 계열사들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직접 진출을 선언을 했고 저는 핵심은 또 이런 거라고 봐요. 요 이제 현금이 한 2조가 좀 넘게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한 6.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모비스가 지금 7% 정도 올랐나요? 10%가 올랐네요. 네. 장 막판에 더 올라갔었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현대차 뭔가 지금 구조적인 어떤 지배구조적인 뭔가가 좀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모비스의 지금 거의 3조에 가까운 이 지분을 가지고 현금 2조, 지분 3조, 시가총액 지금 5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영업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물론 바닥 대비 따지면 많이 올라와 보이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아직도 저 밑에서 지금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PBR이 지금 0.2 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PBR이 좀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저런 재료들이 좀 잘 활성이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텍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이제 노광 쪽에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비주인데요. 삼성전자가 뭐 지분 한 7% 정도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이제 평택 라인에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전공정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라인에 이제 그 나노 단위로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소모품을 생산하는 것도 좀 있고 뭐 장비적인 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SNS텍, 현대제철 뭐 다음 주에 좀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SNS텍과 현대제철 다음 주에 웃으면서 볼 수 있을지 리뷰도 한번 해보면 좋고 현대제철이 맞아요. 그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친환경 철강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고로로 만든 철강이 아니고 전기로 만드는 철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거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은 어떠세요, 좀? 네, 저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저는 삼성전기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런 이슈가 있을 거니까 좋아질 거예요라는 것만 있었다면 올해는 그 좋아질 거예요라는 이슈가 다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양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로보틱스 관련 쪽에서도 삼성 쪽에서 어쨌든 로보틱스 관련 부품은 삼성전기가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가 잘 팔리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MLCC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전기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 기대감이 있었던 이런 모멘텀들이 다 반영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우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차트가 아닌 종목들이 오히려 더 안 올라가요. 차라리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전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기본이고요. 그다음 세컨 옵션 본다면 삼성전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김강민님께서는 3월 지켜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 넘게 오르며 6,307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2% 가깝게 상승하며 1,18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호실적에 좋은 가이던스가 나오자 국내 반도체주들 모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여기에 갤럭시 S26 언팩 행사에서 외신의 극찬을 받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8.6% 오름세고요.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110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6% 넘게 오르며 6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2%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2만 6,500원입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와 함께 장 후반에 상승폭을 더 키웠죠. 5.5% 넘게 올라가며 68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펨트론이 강세입니다. 하이닉스가 용인 1기 팹에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급등했죠. 일부 종목들은 오늘 정규장 들어서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펨트론은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펨트론 현재 31,550원이고요. 또 삼천당제약은 GLP-1 독점 체결 소식이 나오자마자 오전에 급등 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현재가는 75만 7,000원입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삼성과 TC본더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또 순위권에 없는 강원에너지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과의 계약을 더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삼성 자산운용이 유진테크 매수했다는 소식에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시즌에 쉬어갔던 로봇주들이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봇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LG이노텍이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탑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그룹주들 흐름이 좋은데 LG이노텍은 현재 3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연일 오르다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13% 가깝게 빠지면서 22,900원까지 내려왔고요. 또 현대 GF홀딩스, 현대 홈쇼핑도 오늘 각각 9% 가깝게, 8%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배당라기를 앞두고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재 8% 가깝게 밀리며 10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오는 지난 24일에도 아스코 심포지엄 초록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급락한 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간 결과보다 훨씬 떨어진 5월월 수치가 나왔고 또 생존 기간 지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셀비오는 남은 상반기 학회들을 통해 추가 지표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8% 넘게 올라가며 13,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오늘 12% 넘게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85,600원이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가 크게 올랐습니다. 7% 넘게 올랐는데 6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서클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른 가운데 카카오도 그 보유한 두나무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곧 있을 3월 기업 설명회에서 카카오가 발표할 가이던스 기대감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한 번 엔비디아를 믿고 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은 AI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그에 보답하듯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63% 올랐고요. S&P 500 0.81% 올랐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23,000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빅테크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인 마켓에서도 1% 넘게 올랐고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다만 매수세가 빠지면서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동안 부진했었는데요. 간만에 메인 마켓에서 3% 시원하게 상승해줬습니다. 다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애프터 마켓에서는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AMD와의 계약 소식에 메인 마켓에서 강세 보였지만 애프터 마켓에서는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과 테슬라 역시 메인 마켓의 강세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걸까요?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0거래 만에 이 7만 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반 기준 6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완전한 상승세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성이 낮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명확한 호재 없이 나타난 랠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시장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도 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세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요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젠슨왕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AI는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을 생성하려면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연산 능력이 없이는 매출도 없다며 연산 능력이 곧 매출인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 초 CES에서 발표한 이 베라 CPU와 루빈 GPU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슨왕은 이 베라 루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베라는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루빈은 이 전력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AI 서버 확산으로 HBM 등 핵심 메모리 수급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콜렛 크레스 CFO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생산 능력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목 해소가 단기적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발표되고요. 연준 보우먼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델과 코어위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AI 기대감 속에서 발표되는 지표와 실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한 가운데 AI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트리니 보고서를 두고 월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e doomsday scenario that's been portrayed in some of these reports that we're going to have a consumer-led recession in the US by 2028, there is simply not enough compute that's going to be available in that scenario for that to happen.
If you read the transcripts of NVIDIA's entire supply chain this quarter, from the optics providers like Lumentum to TSMC, they're sold out. They're completely sold out. And so that is going to be a constraining factor. There's job displacement. There's also creation of new jobs. I mean, in Silicon Valley right now, there are new jobs that didn't exist 2 years ago. Prompt engineers, inference optimization experts. So we do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good news in this as well. 네, 시트리니도 저 보고서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놀랐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뭐 우려, 과장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했죠. 이제 그 덕분에 AI 핵심 축 반도체 기업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반도 박준영 대표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반도체 공부할 때 네. 상당히 또 유튜브를 많이 아유, 뵙기도 감사드립니다. 했고 연예인을 좀 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패널 중에서도 석작 박사님 보신 분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보는 게 또 대표님 방송이라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떨리네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여기서 오늘 다 해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러프하게 요즘 반도체가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래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을? 네,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 네. 봤었을 때는 아직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가 저는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질 일은 없다. 네, 통상적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들으신 대로 삼성의 하이닉스는 올해 거 물량 다 팔렸고요. 네. 내년도 일정 기간도 일단 다 팔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증권 그 전망하는 사이트에서도 작년 대비 메모리 산업 전체 매출이 2배 늘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2,500억에서 5,000억, 내년도에 7,500억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하는데 네. 여기에 70, 80%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AI 시대 때 성능 측면에 있어서 메모리가 너무 중요하다. 네, 속도는 일단은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소위 중요시 된다.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그 연간 영업이익률, 영업 추정치가 계속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시죠. 앞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가격이 계속 상승된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일단 공급이 덜 된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뭐 질문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답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후공정 쪽이라고 얘기하죠. 네. 후공정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봐야 올해 말에 좀 늘어날 거다. 전공정이라고 해서 웨이퍼 자체가 느는 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네, 지금 공장 막 짓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딱 투자하시는 거 딱 보시기에도 만약에 오늘 삽을 떴어요. 그러면은 일단 공장 건설에 1년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딱 어떤 게 좋냐? 공장 건설하는 공조회사들이나 배건사들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를 셋업을 해요. 셋업하게 되면 장비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3개월 정도나 4개월을 웨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삽을 떠도 내년 하반기. 그게 지금 P5 공사 난리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죠. 그래도 어제도 저 하이닉스 증설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 그게 내년 하반기 때 웨이퍼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이제 후공정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P4의 2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가 원래 파운드리 쪽 하려다가 HBM으로 돌렸어요. 요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웨이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청주 MX15X라고 하는 것도 올해 하반기. 그럼 마이크론 가만히 있냐? 마이크론 뭐였냐면요. 라인을 샀어요. 놀건 라인, 대만의 라인을 샀어요. PSMC라고 그래서 화워치 만들던 라인을 샀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말에 그나마 좀 HBM 쪽으로 나올까 싶어서 일단 원다이의 전공정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말. 그래서 계속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쇼티지예요. 근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서 뭐 많이 드셨던 뭐 디램 거지, 뭐 이런 것도 램 마켓도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에서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삼성이 요새 많이 좋은 이유도 그러니까 뭐 다 아실 텐데 재고해서 버릴 반도체를 원가가 빵인 반도체가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 너무 쇼티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막 계속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쪽 현업의 IR이랑 계속 만나실 거잖아요. 네. 예, 삼성도 내부적으로요. 영업팀이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다 사가려고 하니까 구매가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려 지금은 다른 쪽에 이제 수주 반도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마케팅에 가깝지 영업 사람이 없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굳이 영업을 뛸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좀 과거의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죠. 나눴었는데 예. 지금 그러면 뭐 쥐어 짜내고 짜내봐도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 그게 과거의 습관이었던 거죠. 과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박스피가 있었을 때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소위 이제 삼성이 있을 땐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늘의 부름에 답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니즈가 생길 때 잠깐 떴다가 확 망하고 네. 이게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메모리가 이 GPU나 이 소위 AI 반도체의 핵심 성능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머더티고 사이클이 아니라 요것이 TSMC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이클이 좀 사라지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GPU 들어가는데 지금 뭐 저기 아시겠지만 블랙웰 같은 거 8개 HBM 들어간다. 네. 이번에 더 나올 저희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8개 들어갔다 12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GPU에 같이 달려 있다. 그러면은 GPU 생산 시스템 반도체다 계속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나 맞아요. 봅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해 보여요, 진짜. 거기에 너무 국한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퍼 사이클, 거의 사이클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시장을 좀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고 엄청난 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요새 한미반도체를 두고 풍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에 또 계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전담 TC 본더는 세메스가 지금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 HBM4는 오케이인데 4 2부터는 한미반도체 퀄리티가 좀 필요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직 그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면 얘기하신 대로 세메스 쪽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네. 절치부심에서 좀 기술력이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HBM4 같은 게 좀 잘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싱카라고 하는 일본 설비가 원래 있어요. 맞아요. 네, 그쪽을 좀 쓰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하고는 누군가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그 한미 반도체 없이도 일단 성능은 만들어내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투자하신 분들 저도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이 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살지 말지는 실제 기술력 여부도 있겠지만 의사결정과 뭐 어떤 소위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관계 여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그렇게 다시 살까라는 것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 한 10월 달부터 웨이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기 드린 대로 P5 2단지 때 만약에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때 소식을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이후에 보셔도. 근데 저는 근데 아주 그 국내 장비사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회사가 맞긴 하지만서도 그게 이제 캐파 증설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계약 관계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럴 때 빨리 사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퍼가 너무 높아서. 네, 뭐 대표님 생각으로 얘기를 또 들어보다면 너무 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NCF 방식이 확실히 주요했던 거고 하이닉스가 살짝 밀린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MR 머프의 한계가 보여졌다고 저도 보시나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방식이 뭐 얘기 아시다시피 이거를 하나씩 쌓아서 올리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한 다음에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들마다의 최적화가 돼 있다 정도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로. 그게 됐고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가 더 어려운 방식이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조금 이제 실제로 이후에 그러니까 HBM4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4 2부터는 이제 단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단을 말하자면 약간의 그 가본딩처럼 해야 되는 그 단 16단까지 가게 되면 외려 좀 하이닉스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4.2가 된다. 예. 4.2에서는 조금 하이닉스 방식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칩이 있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위로 간때 올리면 얘가 열을 받으면 휘거든요. 그래서 와피즈라고 해서 휘는 걸 한꺼번에 휘기 때문에 얘네가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떨어지겠네요. 네, 그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외려 16단이 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좀 있다. 네, 그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각자 회사가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는 뭐 한비의 반도체 장비도 있지만 네. 소위 소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삼성이 좀 개선이 됐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어서 둘이는 지금 비슷합니다. 삼성이 좀 많이 절치부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약간 뭔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파운드리 쪽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거 실적으로 보자면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6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게 올해 삼성전자 목표는 흑자 전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매출이 2배 증가되는 게 목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측면 아니다. 일단은 지금 고객을 늘리는 상황이 낫겠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으로는 이 테슬라 쪽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테일러 쪽에 대한 어떤 이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서 오히려 테일러 쪽에 뭘 좀 늘려달라 이런 게 나온다고 우리가 돈 줄 테니 공장 지어줄래?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뭐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잘 되면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회사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셔도 쉽지 않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요새 호재도 좀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공장 가동률도 50에서 80까지 올렸다 그랬는데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 좀 섣부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S26에 들어간 X2600 그거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부가 이익이 다 올라가죠. 그건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로서의 정말 다른 체인저가 된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업계가 실제로 기술력이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건 TSMC랑 보통 특히 저는 간접적으로 패키지 쪽 되게 중요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어스 비롯해서. 네, 코어스. 코어스 쪽이 그쪽이 좀 잘 돼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다른 회사가 확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술력이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적 봤을 때 패키지 막 부서들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게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것들이 조금 이제 셋업이 필요하다. 아무튼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일단 가동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 마지막 한 끝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의 실적도 이야기가 나왔고 베라루빈 출시도 좀 앞당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라보신 베라루빈은 어떻고 이게 앞으로 좀 반도체 테크 쪽에 어떤 반향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격은 비싼데 유지비가 떨어지는 아주 경제적인 제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능으로 보자면 지금 B200의 2배 반 정도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인데 전성비가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컨퍼런스 콜도 나왔지만은 뭐 베라루빈 이것도 구경 못할 거고요 아직은 B200도 구경이 힘들다 지금. 그래서 외려 암페어나 호퍼처럼 6년 전 반도체 다 팔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GPU가 지금 다 품귀 상태가 맞다고 보여지고 그럼 거기에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쪽은 계속 더 들어갈 것 같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점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80% 75% 이상 정도 된 점유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럼 경쟁 상대가 누구냐? AMD가 있는데 보통 엔비디아가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모든 칩에서 추론까지 또 다른 형태 반도체를 여러 가지 막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D램과 낸드 같은 것도 더 들어간다. 이게 아주 이제 행복한 얘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함께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이 현재 철옹성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일단은 뭐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진짜 좋아요 이런 거 지금 보면. 특히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었잖아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뭐 9%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핫합니다. 지금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해서 따져보면 지금 HBM4에서 삼성전자 쪽에다가 더 이제
전망을 더 좋게 지금 주가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HBM이 622였죠. 근데 지금 이 캐파는 다 팔렸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공고한 위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현재는 뭐가 중요하냐면 코어스 캐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전체 칩이 엔비디아가 요청해서 코어스의 캐파가 TSMC가 2배로 늘어나요. 좀 있으면요. 그러면 그거의 캐파가 늘어난 거에서는 삼성전자 유리할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당장에 있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계약을 했던 것들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가 더 우위가 있던 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보다는 얼마 전에 나왔다시피 AMD가 메타랑 하는 계약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삼성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삼성한테 유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화폭이 있으면 삼성군한테 유리하다. 근데 기존 거가 유지된다면 올해 622 정도 되는 게 뭐 532 거꾸로 아니면 631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더 줄을 수 있다. 그쵸. 이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삼성전자는 뭐 0에서 이제 다 올라가고 새롭게.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은 요새 주가 잘 가듯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지금 예부터마켓 1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